자, 지금부터는 6.25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참혹했던 전쟁이자 동족 상잔의 비극이죠.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전쟁이고, 앞으로 이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전쟁의 배경과 전개 과정, 그리고 국내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었죠. 남한은 이제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9월 9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이 들어서게 됩니다. 자, 들어선 이후 미국과 소련군은 한반도에서 철수를 하게 되는데, 자, 북한은 이때를 노리고 있었죠. 자, 특히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에치슨이 이 선언을 하게 됩니다. 에치스 선언. 미국의 방어선에서 한반도를 제외시키는, 지금 이 선 보이죠? 미국 극동방위선 에치슨 라인이라고 해서, 자, 그럼 이 선을 봤을 때 북한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저기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 정부를 점령해도 미국은 참여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들이 큰 오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상황이 국제적으로 이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갈등이 굉장히 극심해지는 냉전 체제였어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와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체제가 갈등이 심해졌던 상황이었다라는 거. 자, 어쨌든 이런 상황 가운데 소련과 중국은 중공이죠. 북한을 은근슬쩍 도와주고 있었어요. 특히 소련 같은 경우, 소련의 스탈린은 김일성을 만나서 우리가 너희 무기 지원해주겠다, 그리고 지원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북한으로 이제 탱크가 오게 되죠. 탱크가 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소련제 탱크죠. 소련제 탱크. 어쨌든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북한은 준비를 끝마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이 남침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인민군이라고 부르잖아요. 남침이죠. 남침이, 북침이 아니라 남침입니다. 새벽 4시에 폭풍이라는 코드 암영어를 시작으로 전면적으로 남침을 시작하게 됩니다. 육군, 해군 모두 다 이제 그리고 공군까지 남침을 하게 되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고? 아까 중공과 소련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기 지원 같은. 자, 어쨌든 이 6.25 전쟁은 그냥 우리 안에 그냥 내전이 아니라 뭐 내전이긴 내전인데 솔직히 말하면 나중에는 이제 거의 사회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전의 성격을 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개 과정 살펴볼 텐데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인해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됩니다. 이때 이제 전략, 무기 이런 걸 다 비교한 표를 보면은 우리는 북한군에 비해 굉장히 열세였어요. 특히 탱크 한 대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밀고 내려오는 탱크, 그리고 많은 포, 이걸 감당할 수가 없었어. 어쨌든, 이 정부, 그쪽 이제, 지금 전선이죠. 3.8도 전선에서 그래도 목숨을 걸고 막았기 때문에 그래도 3일은 연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서울이 3일 만에 점령을 당하고 난 뒤, 이제 한강을 넘어 남쪽으로 공격을 하게 되죠. 이때 이제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때 참모총장이었던 최병덕이 한강철교를 폭파시켜버려요. 근데 이게 폭파시키니까 그 안에 서울 안에 남아있었던 많은 피난민들이 탈출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이 함락이 당한 이후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또 처형을 당하고, 근데 여기서 또 어쨌든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들에게 약간의 도움을 줬다라는 이유를 들어 나중에 다시 서울이 국군에게 이제 수복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또 빨갱이다 하면서 죽었다라는 아픈 사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한 뒤 남쪽으로 공격하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국민당의 장제스 휘하에 있었던 김홍일 장군이 있거든요. 그때 이 김홍일 장군이 그래도 어쨌든 얘네들의 진격 속도를 약간 늦춰지게 됩니다. 그것도 아니었으면 더 빨리 내려왔을 거예요, 아마. 자, 어쨌든 막아냈지만 무기상으로 열세이기 때문에 어쨌든 낙동강 유역까지 후퇴를 하게 됩니다. 낙동강 유역, 지도 나중에 이게 보면 아시겠지만 지도 한번 보세요.
낙동강 방어선을 최후의 배수진을 쳐가지고 여기를 넘으면 이제 끝난다, 대한민국은. 그리고 이제 임시 수도를 부산으로 삼게 되고, 어쨌든 거기서 이제 막아내고 있는 이란 가운데 유엔군이 이제 유엔군의 파견을 결정합니다. 이때 당시 상위 위사국이었던 국가들이 원래 만장일치가 돼야지 이제 파견을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이때 소련이 불참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유엔군이 부산으로 상륙을 하고, 이때 총사령관이 바로 이제 더글라스 메가더였죠. 자, 이 더글라스 메가더는 이 작전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인천 상륙작전. 근데 이 당시에 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에는 너무도 무리수였다라는 판단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이 당시 대통령이었던 트루먼도 반대하고, 그리고 여러 미국에 걸쭉한 아이젠하워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반대를 했던 작전이거든요. 왜냐면은 인천은 배가 상륙작전을 하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여건이었습니다. 조수간만에 차가 심하기도 했고, 일단 바다 그 서해라서 낮기 때문에 배가 상륙하기는 너무 힘드는 거야. 그러니까 배에서 이제 약간 보트함 가지고 이제 상륙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북한군이 몰랐을 리는 없겠죠. 어쨌든 북한군도 여기로 오겠어 설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메가더는 인천 상륙작전을 위해서 이들의 교란작전을 하기 위해서 장사리 상륙작전과 같은 여러가지 교란작전을 펼치게 돼요. 이것도 영화로도 나왔거든요. 김명민 주연의 장사 상륙작전 그것도 있고. 자, 어쨌든 이런 가운데 메가더를 비롯한 연합군, 유엔 연합군은 인천에 상륙을 성공합니다. 성공하고 이때 당시에 그 보급로를 다 끊어버려. 남쪽으로 내려갔었던. 자, 그리고 국군과 유엔군이 이제 북진하면서 서울을 다시 수복, 되찾게 됩니다. 자, 이에 유엔군과 국군은 만족을 하지 않고 이제 압록강까지 진격을 하게 되는데, 이때 누가 도와주게 되느냐? 바로 중봉군이 북한을 도와주게 됩니다. 이때 당시 이제 마오쩌둥이 보낸 군대가 거의 100만 명 가까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유엔 연합군이 왜 중공군한테 밀렸을까? 중공군은 솔직히 이때 무기 좋지가 않았거든? 이때 사용했던 전법이 바로 인해 전술입니다. 사람으로 바다를 이룬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2인 1조로 돼 있는데 총을 다 들고 있는 게 아니야. 근데 하면 이렇게 앞에서 이제 선두가 이제 깽가리 깨 치고 계속해서 시끄럽게 하고, 만약에 죽었어. 죽으면은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총 들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즐겨도 안 죽으니까 계속 뒤에서 몰려오니까 결국 그래서 밀려 나가게 됩니다. 이때 당시 이제 메가더가 인천 상륙 작전 때문에 약간 좀 뛰어난 평가를 받긴 하지만, 이때 여기다 핵 쏘자는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해요. 그쪽 압록강과 두만강 쪽에. 이렇게 보면 약간 좀 너무 극단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메가더가. 자, 어쨌든 중공군이 남하를 하게 되고 결국 다시 서울을 빼앗기게 되는데, 일사후퇴라고 하죠. 물론 이제 서울 빼앗기기 전에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구세여라 금수나는 노래 가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저쪽에 이제 중공군의 남하 때문에 미군이 이제 배 타고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를 무기를 싣는 대신 사람들을 싣고 내려갔다. 저기 부산까지. 이게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일사후퇴다라는 거. 그리고 참고로 이때 서울은 빼앗기는데 부산까지 빼앗기는 건 아닙니다. 부산까지 후퇴하는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아래 위로 왔다 갔다. 자, 3.8도 부근에서 공방전이 바로 그런 뜻인데, 그리고 이제 1951년부터 휴전협정이 시작이 돼요. 근데 이 협정이 2년 넘게 질질 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보통 이제 한국전쟁을 1기, 2기, 3기 이렇게 나누면 가장 1기가 이제 처음에 이제 내려갔을 때,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기 전에 내려갔을 때 그때고, 2기가 인천 상륙작전 이후부터 이제 일사후퇴까지를 2기라 부르고, 일사후퇴 이후부터를 이제 3기라고 부르는데, 이 3기 때 흔히 고지전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고지를 정벌하기 위해서 산능선에 이제 고지를 설정하고 거기를 점령하기 위한 고지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게 어느 날은
북한군이 차지했다. 어느 날은 남한군이 차지하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야. 근데 이때 가장 많은 군인들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위에서는 이렇게 땅 하나 차지하려고 협정하는 가운데 아래에서는 무고한 군인들이 죽어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유해는 아직도 찾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유해 발굴단이라는 따로 이제 부대가 있기도 하잖아요. 어쨌든 이런 이렇게 질질 끌어가는 이 상황에서 결국 어쨌든 협정이 체결이 됩니다. 휴전 협정이죠. 휴전입니다. 정전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로서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휴전 협정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때 남한은 주도하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주도는 이제 북한과 미국이 했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때 이 피해 상황을 보면은 군인보단 민간인들이 더 많이 죽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군인만 죽는 거 아니에요. 뭐 다양한 전투기, 폭격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민간인들도 결국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두 번 다시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폐허가 된 서울. 거의 이제 이 서울을 복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힘을 쓰게 되죠. 자, 6.25 전쟁의 결과 보겠습니다. 많은 군인과 민간인들이 죽거나 다쳤죠. 그리고 산업시설 대부분이 폭격으로 인해 파괴됩니다. 그리고 고아와 이산가족이 생겨나게 되죠. 이산가족. 그래서 이제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또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현재도. 자, 그리고 남북한의 대결의식과 적대 감정이 강해집니다. 당연하겠죠.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남한은 이승만이 독재 체제를 강화하는데 이 이념을 방공으로 내세요. 방공은 바로 공산당에 반대한다라고 했던 방공 체제를 강화하고 북한도 마찬가지로 김일성 독재 체제, 노동당 독재 체제를 확고히 합니다. 이때 당시 이제 그 2인자였던 박헌영을 비롯한 자기 전쟁은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까 그 전쟁의 책임을 그 나머지 자기와 다른 파들에게 묻게 돼요. 그때 공산당들도 굉장히 세력이 다양했거든요. 김일성 같은 국내파가 있었고, 그리고 박헌영 같은 뭐 소련파라든지, 그리고 뭐 예난파, 뭐 이런 파들이 있었는데 그 나머지 싹 다 정리하고 자기 독재 체제를 세우게 됩니다. 김일성 독재 체제. 그리고 지 아들까지 주잖아요. 김정일한테. 자, 그리고 뭔 조약을 체결하느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합니다. 한미 상호 방위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은 유엔 결의 없어도 즉각 참전하여 작전을 지휘하는 권한을 부여받게 돼요. 대한민국의 군사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체결한 이 조약은 좀 약간 지금은 좀 말이 맞는 편이죠. 왜냐하면은 만약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발발하면은 최고 사령관은 미군입니다. 미군 장성이 이걸 해요. 한미연합사 사령관도 미국인이잖아. 그러니까 미국이 총 지휘를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전작권이라고 하는데 그걸 아직 우리가 돌려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전쟁 나면 우리는 미군의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건 좀 그렇긴 한데 일본은 6.25 전쟁 동안 무기를 공급하며 급속히 경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 필요하잖아. 우리도 무기를 필요할 거 아닙니까? 북한은 이미 소련의 지원을 받았는데 우리도 지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쨌든 가장 가까이 있는 국가가 일본이니까 거기서 무기를 충당을 한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서 일본이 6.25 전쟁 때문에 성장을 한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이제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때문에 이제 완전 폭망했는데 6.25 전쟁 때문에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좀 약간 배가 아프긴 한데 어쨌든 결과는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6.25 전쟁까지의 내용이고 이 부분은 솔직히 시험 공부 대비해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국되었고 또한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도 꼭 기억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험 끝나면은 6.25 전쟁과 관련된 영화 하나 볼 거예요. 이 영화를 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뭐 전쟁이 좋아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희생을 통해서 이런 대한민국이 건국되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 피와
희생으로 생겨난 나라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시험 끝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학년 화이팅! 그럼 여기까지